일하는 바퍼 사업이 2025년 목표인 일 참여 인원 3,000명을 조기 돌파했습니다. 오송 서나마루에서 수요 응답형 AI 콜버스 운행 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기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국비 2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이 2025년 목표인 일 참여 인원 3,000명을 조기 돌파했습니다. 사업 시행 1년 5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도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수요 증가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작업장을 오전, 오후반으로 확대하고 일감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하는 바퍼 모델이 확산돼 서울, 세종 등 여러 지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는 안전대책 강화와 예산 확보, 일감 발굴을 통해 참여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송 서나마루에서 수요 응답형 AI 콜버스 운행 개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요 응답형 AI 콜버스는 승객 호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버스로 호출 위치와 목적지에 맞춰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 운행합니다. 이번에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AI 콜버스는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는 무상으로 운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 유상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운행 구간은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약 25.7km 구간이며 평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합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기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국비 2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수소 분야 규제 자유특구 중에서는 충북이 유일하게 수상했으며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 모델로서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충북 그린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 4년간 충주에서 규제 개선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표적인 규제 혁신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전주기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및 생산 판매 실증 사업을 통해서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상용 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완공했으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의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남대 영빈관에서 2025 충청북도 청년 브랜드 참여단 현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브랜드 참여단은 2023년 출범해 충북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청 미디어 파사드 전시 등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참여단은 충북의 주요 관광지, 축제, 문화예술 공연, 도정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알리는 브이로그 영상과 쇼츠, 카드뉴스 제작 등 충북의 대표 브랜드를 알리는 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각 팀별로 활동을 진행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화합의 시간으로 대학 간, 선후배 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도정 성과 7개의 별을 언급하며 약자를 위한 정책과 흔들림 없는 개혁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직원조회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의 축복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겪는 일들 역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도정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북도정도 늘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고 앞으로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별을 언급하며 충북이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던 커다란 성과를 이뤘고 그 성과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사랑의 열매 차량 지원 사업 도 선정기관 차량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차량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관 중 도단위 6개 기관과 단체에 총 2억 3천만 원 상당 차량 6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전달된 차량은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한국농아인협회 충북협회, 충북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 충북시민재단에 배분되며 도내 어르신 돌봄, 장애인 이동지원,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19회 충청북도 기업의 날 행사에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95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근로자 증가율과 고용 유지율, 청년 및 취약계층 채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수출 신용보증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근로자 복지비 최대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 독감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1,000명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개소 이후 첫 번째 지원 사업으로 향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아이들 밥상 방사능 검사를 한층 강화합니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고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검사한 학교 급식용 농산물 10건과 수산물 80건 모두 기준 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매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한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해 자동차 사고 예방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진행됐습니다.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과 터미널,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해 시군 자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3주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에 앞서 축산시설의 안전 상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설, 강풍 등에 취약한 축사시설 보유 농가입니다. 단양읍 생태체육공원에서 2025년 산불 진화 합동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산불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역량과 기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대규모 실전형 현장 훈련입니다. 특히 기상 여건과 산불 발생 패턴을 반영해 ICT 기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대응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훈련은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확산 단계별 진화 대응, 주민 대피 및 주요 시설 보호,
항공 진화체계 운영, 안전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지상과 공중, ICT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훈련으로 공무원, 소방, 경찰 등에 참여해 산불 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5개소가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체육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체육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결과 국비 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로 도내 체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